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7년차 은행원 김태원입니다.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생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놓치면 몇 년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7년 동안 은행 창구에서 고객분들을 모시면서 늘 느끼는 건, 이분이 조금만 더 빨리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몇십 년 동안 성실히 살아오셨는데 단지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68세 김영수 씨께서 저희 은행에 오셨어요. 40년 전에 만든 청약 통장을 들고 오시면서 나는 오래전에 만들어둔 건데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줄 알았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이 그분의 노후 재산과 직결되는 매우 큰 변화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만도 세 분이 찾아오셨는데 모두 비슷한 상황이셨어요. 70대 할머니 한 분은 4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넣었는데 이게 다 헌일이었단 말이야?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다른 은행에서 이 통장은 이제 혜택이 없으니 해지하라는 말을 들으시고 혼란스러워 하셨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냥 단순히 은행 금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가 직접 제도를 바꾸고 수많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 집 마련 기회, 그리고 노후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애인 나는 집 살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어가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통장은 단순히 집 마련용이 아니라 노후 자산 관리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달 조금씩이라도 안전하게 모을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실 거예요. 저희 은행에서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시라고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때가 되면 이런 좋은 조건으로는 다시 전환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지금이 가장 확실한 기회입니다. 제가 은행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제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다 보니 모든 고객분들께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 박철수 씨가 30년 전 청약 통장을 들고 오시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나? 하셨는데 제가 설명해드렸더니 아니, 그럼 내가 30년 동안 손해를 본 거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또 65세 이순자 씨께서는 자녀분과 함께 오셔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하셨는데 자녀분도 잘 모르셔서 해지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환하시면 혜택이 훨씬 커져요 하고 설명해드렸더니 자녀분이 이런 걸 왜 미리 안 알려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평생 꼬박꼬박 넣어두셨던 돈이 있는데 은행에서 이건 보호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의 당혹스러움. 또 갑자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는 그만큼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의 답답함.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부가 이미 발표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확정된 제도 변화입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이미 관련 교육을 받았고 시스템 준비를 마쳤어요.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몇 천만 원 단위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중간에 영상을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머리를 치실 만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청약 통장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겠어요. 나 그거 있어. 예전에 은행에서 권유받고 만들었어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약 통장이 단순히 저축 통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17년 동안 일하면서 청약 통장 변화를 많이 봤는데 처음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너무 복잡해서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했는데 아직도 옛날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옛날 통장과 새 통장이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혜택이 완전히 달라요.
청약저축은 작은 집만 신청할 수 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모든 집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매달 넣을 수 있는 돈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20만 원 넣었는데 왜 혜택은 10만 원밖에 안 돼? 하고 억울해하셨던 분들, 이제는 25만 원까지 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금 혜택이에요. 1년에 3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세금을 15% 내신다면 1년에 45만 원 정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10년이면 45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72세 정만수 씨 사례를 들어보면 30년간 청약저축을 했는데 1년에 120만 원씩만 세금 혜택을 받으셨어요. 전환하시니까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고요. 30년간 얼마나 손해봤나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청약 통장의 이자도 올랐어요. 요즘 은행 이자가 들쭉날쭉하지만 청약 통장은 기본적으로 2.3%에서 3.1%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반 적금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아요.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아요. 2년 이상이면 2.3%, 7년 이상은 3.1%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최고 이자인 3.1%를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청약 통장에는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은행에 맡겨둔 돈은 5천만 원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예금자 보호 공사에서 보호해준다고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일반 예금, 적금, 정기예금은 다 보호받아요. 그런데 청약 통장은 예외예요. 이건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되는 상품이라서 법적으로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세요. 아니, 그럼 내 돈이 위험하다는 거야? 하시면서 말이에요. 실제로는 정부에서 관리해서 위험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큰 돈을 한꺼번에 넣어 놓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청약 통장에 넣어 놓으셨다면 차라리 일부는 다른 예금 상품으로 분산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대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새로운 대출 규제가 생겼어요. 이름이 스트레스 DSR이라고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혹시 이자가 오르면 얼마나 갚을 수 있겠는가를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예요. 기존에는 현재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했어요. 예를 들어 이자가 3%라면 3%를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보고 대출 한도를 정했죠. 그런데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자가 5%나 6%로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그때도 갚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예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 예를 들어 소득이 5천만 원인 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전보다 1천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60대 중반의 한 분이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 가능했던 게 3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들은 어떻게 집을 사? 하시면서 말이에요. 결국은 돈이 꼭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빌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필요하거나 자녀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거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때도 새로운 규제가 적용돼요.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예전에는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5억 원 정도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 뭔가 많이 바뀌었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변했네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가 결국 하나로 이어지거든요. 옛날 청약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세금 혜택도 못 받고 이자도 적게 받고 나중에 필요할 때 활용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환만 하시면 이 모든 게 해결되고요. 예금자 보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돈을 청약 통장에만 넣어두시면 위험할 수 있지만 적절히 분산해 두시면 안전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 대출 문제는 더 심각해요. 지금 당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셔도 언제 갑작스럽게 큰 돈이 필요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차장님, 나는 평생 빚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대출이 뭐가 중요해? 하시면서요. 그런데 몇 달 후에 갑자기 수술비가 필요해져서 오셨는데 예전 같으면 쉽게 받을 수 있었던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들이 왜 생겼는지도 아셔야 해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이런 제도들을 도입한 거거든요. 무분별한 대출을 막고 안전한 저축을 늘리려는 거죠. 나쁜 변화는 아니에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기다리셨던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반드시 하셔야 하는 건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청약통장 전환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혹시 아직도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같은 옛날 통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가요? 통장 표지를 한번 보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고 써 있지 않고 다른 이름이라면 무조건 은행에 가셔서 전환하셔야 합니다. 이 전환은 2025년 9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시라고 저희가 강력히 권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확실한 기회거든요. 전환하시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금 혜택이 1년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세금을 15% 내신다면 1년에 9만 원씩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집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이자도 최대 3.1%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전환 절차는 간단해요. 신분증과 기존 청약 통장만 가지고 은행에 가시면 돼요. 수수료도 없고 기존에 넣어두신 돈도 그대로 이관되거든요. 다만 전환 후 3개월 동안은 해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환 혜택을 못 받거든요. 74세 김순자 씨께서 30년간 청약 저축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전환 후에는 1년에 3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고, 30년간 얼마나 손해를 봤나 하시더라고요. 둘째, 예금자 보호 여부를 확인하시고 자산 분산을 하세요.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큰 돈을 한꺼번에 넣어두신 분들은 반드시 자산을 분산해 두셔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청약 통장에는 매달 25만 원씩만 넣으시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분산하세요. 그러면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어요. 은행 창구에 가셔서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됩니까? 반드시 확인하세요. 요즘은 다양한 금융상품이 많아서 은행 직원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분은 청약 통장에 8천만 원을 넣어두고 계셨어요. 그분께는 5천만 원은 청약 통장에 두시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옮기시라고 권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네 하시면서 바로 처리하시더라고요. 셋째, 새로운 대출 규제 시행 전에 대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세요. 내년 7월부터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집 마련이나 자녀 지원, 사업 자금 등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안에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재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새로운 규정에서는 총 소득 대비 대출 상환금 비율이 40%를 넘으면 대출이 어려워져요. 만약 대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사전 승인을 받아두세요. 사전 승인은 3개월간 유효하거든요. 그 기간 내에 실제 대출을 받으시면 기존 조건이 적용돼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배우자분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해서 계산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67세 박철민 씨가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시려고 3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고 하셨는데 새 규정 적용하면 2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분 소득까지 합산해서 계산했더니 3천만 원이 가능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시더라고요. 넷째, 주택연금 활용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집을 소유하고 계신데 현금이 부족하시다면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60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주택연금의 장점은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셔도
나머지 분이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69세 이명호 씨가 자영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으셨어요. 청약 통장을 전환하고 주택연금까지 활용하시니까 매달 받는 돈이 50만 원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인다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다섯째, 자녀분들과 소통하시고 정보를 공유하세요. 이런 변화들을 자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집 마련을 준비하고 계신 자녀분들이 있다면 더욱 그래요. 부모님의 청약 통장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하셨다면 자녀분 명의로 양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조건이 있지만 잘 활용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일들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은행 창구에 가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하세요. 72세 박순덕 할머니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라셨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줄은 몰랐네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행 방문을 도와드렸더니 덕분에 살았다며 몇 번이고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전환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차장님, 나는 평생 손해만 보고 살았는데 이번엔 제대로 된 걸 하게 됐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절대 잊지 마세요. 청약 통장 전환 여부 확인하기 9월 30일까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기. 내년 7월 이전에 대출 계획 점검하기. 주택연금 등 추가 혜택 알아보기. 자녀분들과 정보 공유하기. 이 5가지만 실천하셔도 앞으로의 재산 관리에서 정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제가 17년간 은행에서 일하면서 봐온 바로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많은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